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벌써 또 새벽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시간 6시. 이른 시간인가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뭐 한 5시에도 일어나시는데 늦게 일어난 분들은 뭐 8시 일어나기도 하겠죠. 6시에 일어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매일 꾸준하게 일어나서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새벽 시간부터 뭐 당근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당근에 그 모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모임. 그 모임 기능을 켜놨더니 자꾸 당근당근거립니다. 뭐 물건 팔려고 당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그 말버릇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저도 말버릇이 참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말버릇을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나갔던 그 운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운의 말버릇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버릇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면 나는 된다. 난 될 수밖에 없다. 난 반드시 해낸다. 뭐 이런 말도 좋지 않습니까? 또 이 또한 지나간다. 우리 투자하면 많이 느끼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 이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응? 그리고 이까짓 일로 죽기야 하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 실패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오히려 좋다. 내 선택이 맞아.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이게 단순해요. 단순해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이런 뱉는 말들을 우리 뇌가 정말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뱉는 말이 중요한 거죠. 이 말은 뇌를 조정을 해가지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평이나 불만 있잖아요. 이 불만만 섞인 말을 하면은 우리의 뇌가 약간 부정적인 행동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간혹 보면은 그 댓글 쓰는 분 중에 이 불평 불만만 쓰는 사람이 있어. 막 비아냥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뇌가 상당히 부정적인 겁니다. 응?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절대 여러분 그런 글들 많이 쓰지 마세요. 댓글이라도 남이 봤을 때 이 부정적이고 좀 그래요. 기운을 떨어뜨리는 그런 글들을 쓰면은 자기 자신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하여튼 스스로 이제 긍정적인 확언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뇌는 나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이제 막 쌓아지죠. 하루, 둘, 막 셋, 넷, 이게 쌓아지면은 이 내가 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그게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나은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자면 긍정. 희망 회로도 막 돌려드리고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법인세 때문에 좀 날린 것 같아요. 좀 세금이 안 거쳐가지고 지금 나라도 지금 문제고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세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 3월까지 국세가 역대 최고 수준이죠. 그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한 2조 한 2천억 정도 덜 거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지난해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그 실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 법인세 수입이 5조 5천억이나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5조 5천억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적지 않아요. 어제 보니까 기재부에 3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보니까 올 들어서 3월까지 국세가 84조 9천억이 거둬진 거죠. 거쳤는데
지난해 연간 전체로 보니까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1월에서 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한 2조 2천억이 덜 거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세 수입 실적이 나빠진 것은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다 합니다. 법인세. 이 3월까지 법인세가 18조 한 7천억 정도 거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보다 5조 5천억 정도 줄어든 거예요. 특히 지난해 그 적자 기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감소를 주도했다는 게 정부의 이제 판단이겠죠. 예를 들어서 각각 10조 원, 5조 원대 법인세를 납부했던 삼성하고 이 하이닉스의 경우 보니까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니까 국세 수입에 이제 타격을 주는 거겠죠. 한국거래소도 그 개별 지준으로 보니까 한국거래소도 그런 자료를 보면은 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45% 줄었고요. 코스닥은 35.4% 감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법인세 실적 부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12월에 그 결산 법인은 이 법인세를 8월 한 차례 중간 예납을 하고 이듬해 3월에 나머지를 내게 됩니다. 지난해 적자를 예상하지 못하고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납부한 기업들은 오히려 냈던 그 법인세를 환급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환급을 받아야 돼요. 이 3대 세수 중에 비중이 가장 큰 소득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3월 누계 소득세 수입은 27조 5천억인데 1년 전보다 한 7천억 정도 덜 거쳤다고 하죠. 특히 성과급이 줄어가지고 근로소득세가 1조 한 7천억 정도 급감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즉 환급 감소 등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3조 7천억 정도 늘어난 20조 한 2천억이 거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가세가 선방을 하면서 법인세 충격을 완화하기는 했는데 이 소득세랑 법인세라는 주요 국세 수입이 흔들리면서 지난해 세수 결손 악몽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나오는 거죠. 당장 3월에 누계 세수 진도율은 23.1%입니다. 5년 평균보다도 2.8% 낮고 3월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그 수치에도 못 미치고요. 이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실제 거둔 그 세금 비율인데 이 진도율이 낮을수록 세수 결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되는 것도 올해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는데 하지만 중동의 그 정세 급변으로 인해 가지고 6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거죠. 1분기가 예상보다 좋아서 중간 예납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올해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세수의 전망 결과가 결정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 삼성 같은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은 이 법인세는 진짜 말 그대로 작살 나는 겁니다. 저는 세금도 많이 걷는 것 같아요 국가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금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짓.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혈세 가지고 이 정치인들 보세요. 쓸데없는 짓 돈 다 쓰고 다니잖아. 무분별한 그 복지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막 펑펑 쓰는 거야.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데 엉뚱한 데 돈을 막 쓰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 곳간에 돈이 있습니까? 없죠. 정치인들도 문제고 이 관료들도 문제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이 국민들만 상당히 지금 말 그대로 개고생하고 있어요. 이 세금 문제는 진짜 아주 신중을 해야 하거든. 아주 신중하게 계획도 잘 짜고 실행도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진짜 심각하고 앞으로 이제 세금 때문에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밌는 또 소식을 들었어요. 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이제 괴물 고대역폭 메모리 HBM으로 꼽히는 그 HBM3 이 12단짜리 있잖아요. 이 제품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 이 제품의 샘플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로의 납품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삼성전자가 어제는 그 개최한 있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김재준 부사장이 그래요. 업계에서 처음 개발한 그 HBM3 12단 제품 이 샘플을 공급 중이고 올해 2분기 중에 양산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분기에 양산을 예정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12단 제품의 수요 증가에 그 적기에 대응을 해가지고요. HBM 사업을 이제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죠. HBM3 비중은 연말 기준으로 전체 그 HBM 판매 3분의 2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HBM3 12단은 HBM 시장에서 맹추격에 나선 그 삼성의 야심작으로 꼽힙니다. 이 D램을 12단으로 쌓은 구조로 5세대 HBM 가운데 최대 용량이죠. 36기가짜리. 이 36기가를 전 자랑을 하는데요.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달 미국 그 세너제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젠슨 승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젠슨 승인. 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주문형 제품이라는 HBM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상반기 양산 계획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김 부사장은 HBM3 제품 사업화는 고객사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요. 이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1분기에는 2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힘입어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파트 쪽에서도 한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그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올 1분기 매출이 23조 1,400억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한 9,100억 정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22년 4분기 이후로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죠. TS 부분의 수익성 개선은 D램 낸드 플래시를 비롯해서 이 메모리 사업이 이제 견인을 합니다. 생성형 AI 시장의 확산과 함께 이제 고성능 D램하고 낸드 수요가 확대가 됐고요.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재고 평가 손익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22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만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젠슨 황을 잡았다. 좋은 소식이 곧 들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